안녕하십니까. 임성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음양 중에서도 몸에 새겨진 음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의 아래와 위, 상하에 나타난 음양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평창의 그 동강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깎여진 수직 절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래톱을 내놓으면서 휘어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절벽이 있고, 또 휘어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산과 물이 서로 산태극, 수태극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몸에도 음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음양의 구조가 있는데요. 상하의 음양 구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몸에 어떻게 음양이 이제 새겨져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그림입니다. 일단 크게 4등분을 해보겠습니다.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그리고 팔다리가 있죠. 그래서 머리는 호두죠. 왜냐하면 이 딱딱한 머리뼈 안에 부드러운 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는 여기 복숭아뼈처럼 살 안에 뼈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가슴과 배 사이에는 장기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폐와 심장이 있고, 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배는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면 구조론으로 보면 뼈 속에 부드러운 것이 쌓여 있는 것, 그 다음에 살 속에 뼈가 있는 것, 이게 구조가 전부 반대죠. 이렇게 역삼각형과 삼각형으로 구조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머리뼈 속의 뇌는 우리가 인체가 쓰는 에너지의 25% 정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든 혈류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뇌로 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동상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모든 에너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빨간색으로 표현합니다. 뜨겁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 가슴에는 이 폐와 심장이 있죠. 폐와 심장은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생명이 있는 한 이 가슴 쪽에 있는 폐와 심장은 기능을 합니다. 즉 장기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어떻습니까? 열이 납니다. 24시간 움직이고 그래서 열이 납니다. 머리보다는 못하지만 가슴 쪽에서도 열이 많이 납니다. 명치 밑으로 내려와서 배 보겠습니다. 위, 소장, 대장, 위와 장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한 2~3시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6~7시간,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배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하루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휴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녹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팔다리는요. 팔다리는 이 안에는 부드러운 살, 그 다음에 근육, 그 안에 뼈가 있죠. 그리고 안에 이 장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엄청 차가워지겠죠. 팔다리가.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안 하면 근육이 없어지겠죠. 그럼 근육이 열을 생산해내는데 팔다리가 가늘면 열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체는 구조와 장기의 배치에 따라서 열이 발생하는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쪽 가만히 놔두면 열이 발생하기 쉬운 거죠. 여기는. 그럼 이걸 양이라 한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이 부분을 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체는 상하의 음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머리는 뜨거워지겠죠. 가만히 놔두면 손발은 차가워지겠죠. 이것이 우리 몸에 나타난 음양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면 인체 구조는 외부적으로는 이렇듯 호두와 같은 구조로 생긴 머리와 복숭아와 같은 구조로 생긴 팔다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부는 어떠냐? 내부는 이제 장기가 있는 곳일 텐데요. 내부는 또 낫습니다.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몸 바깥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몸이 아닙니다. 몸 바깥입니다. 그래서
입, 위, 소장대장, 항문까지 하는 이 웨이가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곳이죠. 음식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입이나 위는 이 중에서도 입이나 위는 상대적으로 더 따뜻해야 되고, 소장이나 대장이나 항문 이쪽은 배는 이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안과 밖 그리고 위와 아래 이렇게 음양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 나타난 음양의 구조가 우리의 건강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음양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밸런싱이라고 했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밸런싱은 열을 밸런싱하는 겁니다. 우리 체온을, 이 인체에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밸런싱하느냐, 그거는 또 한의학에서 말하는 보사의 원리에 따른 것이죠. 뜨거운 것은 차갑게 해줘라.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해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사는 약한 것은 도와주고 강한 것은 이제 에너지를 좀 소모시켜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사의 원리가 음양적인 건강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승화강, 그러니까 머리는 가만히 놔두면 가슴과 머리는 차갑고 시원하게 해주라고 하는 거니까 수기운,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리고, 화강, 배와 팔다리는 가만히 있으면 차가워지기 쉬우니까 따뜻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줘라. 그래서 배는 따뜻하게, 가슴은 시원하게,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두한족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게 해줘라, 발은 따뜻하게 해주어라. 이게 이제 건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피곤을 느낄 때는 머리가 뜨거워지죠. 스트레스 받으면 뚜껑이 열리죠. 그리고 그럴 때는 어김없이 아랫배가 차가워집니다. 자기 손으로 배를 만져보면 아랫배가 차가워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싫고 손발이 차갑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몸이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는 뜨겁고 아래쪽은 차가워진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대인들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음양의 원리로 보면 구조에 반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만성탈수이거나 아니면 저체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불을 담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참 청춘에게는 물이 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또 마찬가지죠. 물이 오른다는 것은 불을 처리할 수 있는 캐파가 커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그 생활, 여러 가지 생활은 일단 그 우리 몸에서 물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체온도 빼앗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 나타난 음양 구조를 이해를 하고 이것이 건강의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평창의 그 칠종령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자는 음양 화평지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음양이 화평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시원해져 있고 배는 따뜻해져 있는 그것을 음양화평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는 냉철하고 그 다음에 배가 따뜻하니까 기운은 왕성한 그런 건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